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뭐 처음 여러분들 시작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이제 발을 잘 여러분들이 디디느냐가 이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 가져오는 중요한 어떤 이제 순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나눠준 자료는 원래가 그 수업 자료하고요. 그쵸? 수업 자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거는 여러분들 3개인가 봐, 자료가. 또 하나가 개념평가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좀 풀어보면 다음 주에 내가 해설을 다시 할게요. 요 답지 가지고, 답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문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실전평가 문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고, 그거 내가 다음 주에 답지로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하고 이 자료, 읽기 자료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꼭 참고를 좀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보라고 내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서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들 오문론인데, 이거 여러분들 2주 해요, 2주.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말이지. 여러분들 이렇게만 그냥 키워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의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문이 뭐냐라는 걸 묻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 도대체 의문이라는 게 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아주 논의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의문의 체계죠. 이제 의문 체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음 체계하고 모음 체계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오늘 할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수습이 되면 말이지.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문제의 어떤 노다지죠, 이제. 그 노다지가 좋은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의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100번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지.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잘 우리가 이제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말이야. 이 부분을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의문과 의문 체계에 대한 이해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의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말이야. 그래서 이선 여러분 오늘은 의문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우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 의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문을 변별해요. 의문인지 아닌지를. 이 변별하는 방식. 이게 사실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다 통틀어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문의 변별 방식이라는 게 말이지, 사실.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의문과 의문 체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말이죠. 의문의 변별 방식에서 또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늘은 맛만 봐야 돼. 이게 많이 먹으면 급체해, 여러분들. 한꺼번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령껏 말이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도 섭취해야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잖아. 아무 때나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의문 변별 방식이 중요하냐는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이 의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개념일 수 있죠. 이 의문의 변별 방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마 우리가 오늘은 이제 소개만 할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2가지만 꼽자 하면 이제 이렇게 꼽으면 돼. 이렇게 꼽으면 2개. 그냥 간단하게. 의문과 의문 체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이제.
우선 여러분들 이 의문론도 그렇고 통사론도 그렇고 형태론도 마찬가지야. 의미론이나 중세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의문론에서는 말이죠. 의문론 자체로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의문론을 연구하거나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제 또 하는 게 자체야. 한번 적어볼게. 자체로 의문론 자체로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게 뭐 성조가 됐든지 말이지, 방언이 됐든지 간에 말이야, 사연하게 됐든지 간에 말이지. 예컨대 그러니까 자체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시험에 나와 저 부분이 지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문법에서 중요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밀접한 물론 관련성이 있죠. 여러분들 이 시험은 말이에요. 이 시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성격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제 우리가 뭐 수능 시험에 관련되는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든가 수능 시험과 관련된 문법적인 이론을 설명할 때 말이야. 설명할 때 당연히 그 수능 시험과 관련된 문제 수준을 압도할 만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 압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치면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시험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건 당연한 얘기지.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기초를 다진다고 기초가 자기는 부족하대. 그래서 이 수능 문법을 풀겠대. 그러지 좀 말라고 제발. 제발 말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제. 야 기초가 부족한 데는 수능 문법을 풀어보는 것도 기초를 우리가 이렇게 참 준비하는데 좋은 그런 너나 좋지 그게. 해보지도 않고 저는 또.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참고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법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말이야 기초가 되는 말이지.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가르칠 거냐의 문제랑 학생들에게 말이지. 아주 막힘 없이 말이야. 또는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의 문제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잘 걸러내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이런 거 있잖아. 우문론 이런 이제 교재라기보다 개론서 있잖아. 개론서. 우문론 개론서들이 있죠. 개론서. 그러니까 이 우문론 개론서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봤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잘 추릴 거냐, 이제 이거. 잘 추려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렇게나 털면 안 돼. 잘 털어야지. 그러니까 터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게 안 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놓고 해요, 그냥. 그냥 하세요리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상황에 혹시 이제 빠질까봐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측면이기보다 대단한 걸 가르칠 수는 없어. 뭐 대단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말이지.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추려서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을 맞이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 금방 여기다가 제목 적어 놨었잖아요. 의문과 의문체계라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이야. 체계라는 말이에요. 어떤 짜임이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문에는 목록이 있어. 목록. 그냥 목록. 우문의 목록. 기역년, 디귿, 리을이 있고 아오, 우 이런 모음들이 있잖아요. 이건 목록이고. 목록을 말이지. 기준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게 우문 체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말이야. 정 안 되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이 잔소리처럼 할 거지만 문법은 암기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제 난 외울 거야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있거들랑 말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험. 이 문법이라는 국어학이 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급하면 혹시, 정 급하면 이제 답답하면 좀 이렇게 뭐 표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눠준 자료에. 그거 보고 조금 이렇게 암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음운과 음운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이야. 그러니까 02는 뭐겠어? 02. 02는 음운 현상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말이죠. 우선 이 음운과 음운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목을 좀 잘 음미해봐.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말소리와 발음기관이라는 게 말이죠. 음운하고 음운 체계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여러분들 책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교재나 자료 있으니까 읽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잖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 이 제목은 말이에요. 말소리와 발음기관이라는 이 타이틀은 말이야. 특히나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음운이 도대체 뭐냐? 그 음운의 성격을 내지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소리와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 제목을 봐봐, 제목. 응? 말소리 그랬지. 응? 말소리야, 말소리 그래서 이제. 응?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말소리. 누구만 내는 소리야?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소리죠. 그래, 말소리. 응? 이 발음 기관이라고 돼 있지. 이 기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인간만큼 이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있잖아. 돌고래라든가 침팬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보통 뭐 5,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얘들이 왜 도대체 말을 못할까? 왜 못할까? 없어서 못해요. 없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소리와 발음기관이 음운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기 위해서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개관 한번 해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면 돼. 오늘 들을 내용은 말이야. 조금 골치 아픈 게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될 수 있으면 골치 안 아프게 해줄게요. 응? 안 아프게 해줄게. 될 수 있으면 말이지. 응? 그냥 옛날 얘기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들어봐. 그냥 이렇게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긴장 풀고 들으면 안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있죠. 귀로 들어. 귀로 듣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가 귀에 들리죠. 근데 이 소리에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냐면은 음향이라는 소리가 있고 음향. 또 하나는 음성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과 음성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누가 혹시 질문을 하면 말이야. 소리란다 그러면 되잖아. 얘네들은 다 소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음운이죠. 그러니까 음운도 말이야. 넓은 범주죠. 넓은 범주로 봐서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운은 말이야. 음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면 음향과 음성이 묶이면 소리인데 상유개념이 소리인데 음성과 음운이 묶이면 얘는 말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소리하고 음운이라는 소리는 말소리야. 그러니까 말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예요. 뭘 통해서? 발음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말이야. 이 말소리의 종류에는 말이죠. 유형 그랬잖아. 이 종류에는 말이야. 이 종류에는 인간의 언어를 이루는 소리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를 이룬다. 인간의 언어를 구성한다라는 말은 인간만이 낼 수 있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래. 저 말의 뜻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룬다. 인간의 언어를 구성한다는 말, 인간만이 낼 수 있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 근데 음성은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인간만이 낼 수 있는. 동물은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구간조라든가 저 뭐 앵무새가 말이죠. 그건 말 흉내내잖아요. 그건 말 아니에요. 그냥 모방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그냥 흉내내는 거지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말이지. 앵무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식의 말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인간만이 오로지 이게 인간에게 축복인지 선물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뭐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 쪽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지. 이게 특권이냐, 인간만이 가지는 말이지. 인간에게 준 특권이냐,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 특권이 말이 잘못 사용되면 말이야. 아주 패가 망신하는 말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상처도 크고. 여러분들 나중에 말이야, 이렇게 혹시 이제 물론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게 이제 폭행을 가해져가지고 입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도 상처가 남지만, 이제 어떤 충격으로 남지만, 말로 이루어지는 상처 있잖아.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배지면 말이지. 말로 상처가 배지면 말이야. 이게 아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알고 주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주는 경우도 있고, 상대도 나에게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라는 게 여러분,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물론 물리적인 상처가 있죠. 이렇게 예컨대 자기가 이렇게 아주 모욕감을 느꼈다라든가, 손해를 봤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오는 상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오로지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의도적인 소리를 뭐라고 한다? 우선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럼 그렇지 않은 소리들 있죠. 이렇지 않은 소리들. 인간이 낼 수 없는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인간이 내지 않는 소리는 뭐다? 그건 음향이에요. 그래서 음향은 의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내는 소리가 다 음성은 아니야.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은 소리들 있죠. 기침소리라든가. 예컨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재채기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리들도 이건 사람이 내잖아. 사람이 내지만 그건 뭐다? 음성은 아니죠. 그래서 의도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 없이 사람이 내는 소리 내지는 이제 기계 소리들 있잖아요. 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이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음향이에요. 그래서 의도 없이 사람이 내는 소리나 그 밖에 이제 이 음향들은 전부 다 이게 이제 음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소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그래, 금방 이제 발음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야. 음성기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조음기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기관이나 발음기관이나 조음기관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래서 우선 그 말소리에는 크게 말이지. 들어서 음성의 소리라고 해야 되겠지. 사실은 엄격하게는 소리가 일단. 소리에는 음향과 음성이 있는데 음향은 어때요?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은 말이지. 사람이 내는 소리 가운데서도 의도하지 않는 소리와 더불어서 자연적인 소리 있잖아요. 기계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전부 다 이게 뭐다? 음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성은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서의 말소리는 뭘 통해서? 발음기관이라든가 음성기관을 통해서 실현되진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소리라는 것이 말이죠. 일단 음성부터 합시다. 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음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음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나중에 혹시 이걸 가르쳐야 될 경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 조금 말이지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그냥 이게 눈으로 지나쳐도 될 그런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섭섭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이나 간단하게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말소리가 실현되는 과정은 3단계를 거쳐요. 단계 그래도 괜찮고 과정 그래도 괜찮고. 첫 번째가 발동 과정이야. 발동. 발동이 걸리죠. 그러니까 발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동, 움직인다 해서. 공기를 움직인다가 발동이야. 그래서 어디서? 허파에서. 폐죠 이제. 허파에 이게 공기가 움직여요. 이 공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기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섞었을 거야 앞으로 해서 같은 말이에요. 기류가 허파에서 생겨요 이제. 발동이 걸려. 이제 이렇게 키 꽂으면 느르릉 걸리잖아 이제 들어서. 이 첫 번째가 발동 과정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폐에서
허파에서 만들어지는 기류가 기관을 타고 올라오다가 턱 바로 아래에 다다라서 이게 이제 성대로 가요. 목청으로. 이게 이제 말소리를 내는 말이지,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공기 흐름을 무엇으로 이제 말소리로 바꾸는 과정을 발성 과정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래, 우리가 목청 그래도 괜찮고 뭐 그냥 성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성대가 떨리면은 유성음이고 성대가 떨리지 않으면 당연히 무성음이죠. 그래서 성대를 떠느냐 떨지 않느냐 이제 물론 당연히 성대에서 이제 이 발성 과정에서 결정이 되죠. 보통 유성음은 이게 탁성이야. 탁해 소리가. 그리고 이제 탁하다라는 말이 탁이 흐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성음은 탁성이고 이제 흐린 소리예요. 근데 무성음은 이게 청음이야. 청음, 크린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막다 이런 말이지. 응? 청.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맑은 소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무성. 그래. 그래서 이제 유성음과 무성음이 이 발성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말소리 실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다? 이게 이제 조율 과정이죠. 우리가 조율이라는 말은 다듬는 걸 조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율과 똑같은 말이 조음이야. 조음. 이 조가 여러분들 조음 할 때 이 조가 조음 그래. 이 조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조도 있죠. 이런 조. 이 조. 창조할 때 조야. 창조할 때 조. 그러니까 이 창조야. 이 창조 누구만 해? 저거는 신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는 이거. 이 조 이거. 이 조, 이 조, 이 조. 이 조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리를 어디서 이제 이 발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소리를 어때? 이제 이게 조율하는, 다듬는 과정이 이게 이제 조음 과정. 그러니까 다듬어야 이제 인간의 말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게 뭐 이런 것도 뭐 외워요 또 이제 울대막에 후두개 이런 거 아주 환장하게 써 아주 이제 그냥 지나치면 돼요. 통과하여 이 목 안에 이제 다다랐다가 다시 구강이라고 돼 있죠. 이 강이라는 말은 원래 통로야, 통로. 입 통로가 구강이죠. 코 통로가 뭐야? 비강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음을 해서 말이지. 이 울대마개를 통과하여 목 안이나 이제 입안에 구강이나 비강을 지나서 넘어가 볼게요. 지나서 조음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조음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걸 조음부라고 하는데 이제 이 조음부는 말이지. 이게 고정부하고 능동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부라는 것은 고정. 그래. 움직이지 않고 정해져 있는 말이지. 그런 부분이 고정부잖아. 이 고정부를 여러분들 조음 점, 포인트, 조음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 능동부라고 돼 있죠. 이거 움직여, 능동적으로 말이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조음체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니까 이게 봐. 그러면 조음점에 말이지. 조음점에 얘들 안 움직여요, 잘. 윗입술, 윗니, 윗잇몸, 입천장. 근데 한국어를 조음하는 과정에서는 말이지.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윗니는 사용하죠. 영어 쓸 때 사용해. 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윗입술을 사용해요. 고정부에서. 조음점에서. 그 다음에 윗잇몸이라는 게 이게 치조야, 치조. 윗잇몸 치조라고 그래. 이 입천장은 말이지, 이게. 입천장은 두 개가 있지. 센 입천장, 부드러운 여린 입천장. 그러니까 센 입천장을 뭐라고 불러? 경구개. 이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입천장 딱딱한 부분. 그 안으로 부드러운 부분이 연구개야. 이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조음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돼 있잖아. 움직일 수 없잖아. 혹시 이제 윗입술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윗입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버릇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능동부가 있죠. 아랫입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한국어에서는 말이지. 우리말을 이 발음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 아랫입술. 그래서 아랫입술을 사용하고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이제 이게 혀죠, 혀.
이건 뭐다? 이거 조음 치면서 뭐다 이게? 능동부야, 능동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뭐해? 조음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한 이제 어떤 말소리를 낸단 말이야, 화자가. 근데 목청은, 성대는 이게 발성과 이 조음을 동시에 해요. 성대.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성, 발동, 발성, 조음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마지막 단계 뭐다? 이제 조음 과정이다. 이 조음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른다? 조음부라고 부른다. 이 조음부에는 고정부인 조음점이 있고, 능동부에 뭐가 있다? 조음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거 뭐 귀찮으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돼. 일단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혀가. 끝이야. 뭐 더 할 거 없어 여기서. 근데 좀 첫 시간이라서 내가 좀 잠깐만 쉬어가 볼게요. 또 뭐 여러분들이 너무 또 급하게 이렇게 또 내가 또 치닫는 것 같아서 내가 가끔은 좀 쉬어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또 좀 양해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렇게 영철이가 있죠. 영철이. 이건 이름이야. 이름이야. 영철이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영철이가 실제로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영철이를 실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철이를 영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이름은 말이지. 영철이라는 이름은 이게 과연 실제하는 이 영철이를 정말로 진실로 대변하는 것인가라는 거잖아. 언어가. 이게 그런 뜻이에요. 혹시 도를 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부른다 뭐 그런 뜻이야. 도를 도라고 하면 그랬죠. 이제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 도는, 그러니까 도를, 이 도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어떤 도가 있는 도를 이름 불러 도라고. 그러면 그 이름 불려진 도 있잖아요. 그 도는 실제하는 도가 아니다란 말이야. 비상도야. 이게 이제 부정의 뜻이죠.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할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실제하는 영철이죠. 실제하는 영철이를 말이죠. 불러 영철이라고. 영철이라고 부르면 말이지. 그 이름 불려진 영철이 있죠. 이 영철이. 응? 이 영철이는 말이지. 비상명이지.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이 가지는 이제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 요즘 그런 말 좋아하잖아. 사랑해 이런 말 하잖아. 언어로 말이지. 근데 그 언어 속에 과연 나의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노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나중에 교제할 때 말이에요. 교제할 때 이 상대가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잖아. 그 사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진짜로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잖아. 이게 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하기도 두렵고. 이게 가짜일 때,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일 때 말이지. 가짜 마음을 쉽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언어의 가식성이야. 그래서 이게 언어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경계하고 있는 거죠, 노자가 지금 도덕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언어를 맹신하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말이야 신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언어로 증명했잖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맞아 언어로 증명했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이야. 그런데 동양에서는 굉장히 언어를 불신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언어라는 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 과연 내가 말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속이잖아요. 또 자기 진짜 생각을 언어를 가지고 속이잖아. 또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거들란 말이야. 믿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도 후딱하면 막 텔레비에 나와서 이루고 사랑해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씀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좀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무슨 짓인가에 대한 좀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 저게 진짜 진심인가? 장난인가 저게 말이야. 사랑이 장난이에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 말을 해줘야 나는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진실한
이 감정이 말이지 언어로 표현되지는 순간에 그 진실은 왜곡되져요. 변질되고 말이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야 또한.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이 중요한 말들은 말이야. 그걸 서스럼없이 하잖아. 고객님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하냐고 고객을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이 물론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사랑의 가치가 말이야. 이게 물질적인 풍요로운 만큼 비례해서 또 같이 있어졌느냐 이제.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2500년 전에 노자가 설파했던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 그 언어의 덫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데 참 이게 특히나 언어라는 건 주로 이제 말이고 글은 말보다 더 세죠. 그 위장성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좀 그런 언어에 대한 좀 어떤 경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내가 참고적으로 해준 얘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나중에라도 말이야 교제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거들랑 두 가지지. 사랑 안 하거나 너무 하거나 이제.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 어때? 그건 진심으로 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의심해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한다면 말이지 이제. 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뭐 좀 선물도 사주고 비싼 거 이렇게 해서 말이야. 그런 걸로 전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로 해. 물질로 이렇게 싹 해주면 반지 이런 거, 막 비싼 거 이런 거 해주면 이제 좀 믿을 수 있겠지. 이제. 그거는. 혹시 말보다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뭐 이제 속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말소리 종류를 좀 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말소리의 종류라는 것은 일단은 말이죠. 일단 이제 그 음성으로서의 말소리라고 먼저 봐주면 돼요, 일단. 음운이 아니고 일단. 음성으로서의 말소리는 자음도 있고, 당연히 모음도 있겠지, 이제. 혹시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말이야. 그렇게. 이 기준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있죠. 기류. 그래도 괜찮고, 공기 그래도 괜찮아요. 이 기류나 공기가 나올 때 말이야, 이제. 입 밖으로 나올 때, 방해, 우리가 방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장애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방해를 받으면 자음. 자음은 반드시 기류가 나올 때 방해를 받아요. 어떤 식으로든 말이지. 모음은 전혀 방해를 안 받죠. 그러면 모음이에요. 기류의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또 하나가 이 성절성, 성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절이라는 말이 이게 음절을 이룬다가 성절이야. 그러니까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어요. 우선 그렇게 해놔. 음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모음은 제 홀로, 자기 혼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는데 자음은 절대로 혼자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음은 성절음이고 자음은 비성절음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을 나눠요. 그 얘기야.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우리가 지금 수업 자료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내가 줄여서 복잡하지 않게 설명해 놓은 건데 말이지. 이게 개론서에서는 얼마나 또 복잡하겠냐고. 아주 환장하지. 아주 환장해요. 그걸 내가 좀 막아보려고 내가 자료에도 될 수 있으면 읽기 자료 있잖아. 될 수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 놓으려고 내가 해놨는데도 말이야. 그래도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나오는 로드 공기길이잖아. 그래서 이제. 공기길의 특정한 자리, 위치죠. 이제. 특정한 위치가 완전히 막히거나 그랬어. 기류를 막아. 완전히 막거나. 그러니까 막는 거 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물론 막는 것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기를 막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방 할 거야. 다시 그래서 방해를 받아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히거나 또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이 자음은 누가 주도하느냐? 아랫입술하고 혀하고 그래 성대가 이제 주도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혀가 물론 더 주도하겠지, 이제. 일단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 그러면 말이죠. 바의 비읍 있잖아요. 도의 디귿 있잖아. 얘네들은 조금 이따 할 거야. 공기 흐름을 일단 막아요. 기류를 막아. 어디선가 막아. 그러니까 얘는 차단시키는데 얘는 적지 말아. 얘는 어디서 막아? 얘는 양 입술에서 막아요. 비읍은. 기류를 막아. 얘는 혀끝을, 혀끝을 아까 여러분들 그 윗잇몸을 치조라고 그랬잖아요. 치조. 혀끝을 윗잇몸 쪽에다가 대요. 막아. 일단 막아요. 차단시키지, 이제. 이제 근처에 된다 그랬는데 거의 막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어. 되고 공기 흐름을 차단을 시켜서 내는 소리가 요 비읍과 디귿이 들어서 이를테면 말이야. 그래서 공기 흐름이 이제 이 방해를 받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 화자가. 의도를 가지고 말이지. 이 공기길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이지, 이제 이게 특정한 장소 내지는 이제 조음 장소겠지. 조음 방법을 통해서 소리를 이제 조율하겠지, 이제. 그런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혹시 모르겠어. 뭐 또 아직은 좀 서리고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와야 돼. 한 줄 한 줄 말이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촥 보면 한눈에 확 들어오면 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게 조금 말이야, 이제. 모음은 말이에요. 그래. 방해 안 받아요. 전혀. 공기 흐름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음 아들 자자를 쓰잖아, 이렇게. 이게 남자야, 남자. 아들인데. 얼마나 이게 거칠어요, 이제. 쌈질하고 말이야. 이게 이제 뭘 써? 어미 모자를 쓰죠. 이게 어머니가 말이지, 이게. 굉장히 자유롭잖아. 부딪힘 없이 이제 말이야. 그렇게 이제 처신하려고 하잖아, 이제. 그래서 혹자들은 내가 그냥 참고로 하는 얘기야. 야, 이 자음모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 이걸 아버지 부자를 써가지고 부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응? 어머니 모음에 대해서 말이지. 근데 이게 주장이 절 안 먹힌 거지, 이제. 그래서 굳이 아들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 이거를. 그냥 아버지를 쓰면 될 걸 말이지. 그래서 그냥 뭐 남성, 여성 뭐 그럴 수도 있고 말이지. 여성 중에서도 이제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 그래서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이게 이제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거 이 모음들 그래 전혀 공기의 이 장애를 안 받아. 그래서 이게 이제 입이 벌어지는 정도, 입이 이제 얼마나 벌어지느냐, 입이 벌어지는 정도나 혀의 앞뒤 위치 있죠, 이제. 혀의 앞뒤 위치, 전후 위치지, 이제. 이제 모양에 따라서 공기길의 모양에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기길의 모양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방해를 받고 내는 소리는 또는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여러분 구강음이라든가 비강음은 이게 전부 다 자음이야. 자음이 이제 이게 구강음도 있고 비강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류가 입 쪽으로 빠져나가면 구강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은 통로라고 그래서 이제 입 쪽으로 빠져나가는 말소리는 구강이고, 코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비강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목 안까지 이런 공기가 코나 입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 빠져나가면 비강음, 입으로 빠져나가면 구강음. 그러니까 강짤 줄이기는 구음, 비음 그러기도 해요. 개론수에 따라서 말이지. 그래서 이제 목젖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구강음이 되기도 하고 비강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목젖이 목의 뒤쪽에 붙으면 공기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이 입쪽으로 빠져나가서 허공에 그냥 매달아두면 비강 쪽으로 이제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구강음과 비강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목젖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가 초라는 말은 여러분 초. 초가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왜? 초 현실주의. 누구야 그래서 이제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라는 게 뭐냐? 초가 슈프라. 이게 이제 벗어난다라는 뜻이잖아. 벗어난다. 초라는 말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했죠. 왜? 이 천지의 숙명이야.
예컨대 아마 뭐 그냥 대충 따져보자면 말이죠. IQ가 이상한 IQ가 한 200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200 넘는 IQ를 가진 사람이 이제 우리는 지금도 IQ 뭐 평균 해봐야 100도 안 되잖아. 100쯤 되나? 그러니까 1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IQ 200인 사람이 이게 이상한 사람이지 이제 정신적으로 말이야. 그 천재를 이해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인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 못 느낀 거잖아. 결국 못 느끼잖아. 결국 못 느끼잖아. 못 이겨서 뭐가 돼? 초현실이 할 말. 그래서 날아요. 화신백화점에서. 날자. 헐헐 날자. 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 그게 이상의 슈어렐리즘이야. 그러니까 초가 벗어난다는 뜻도 있고 부정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천재성을 이렇게 좀 인정해 줄 만한, 알아줄 만한 말에 그런 어떤 시대였으면 말이지. 참 그 문학이 더 각광을 받았을 텐데 하필 그때 말이죠. 또 말이나 되냐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일 때 말이죠. 아무튼간에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작가도 문인도 시대를 잘 타고 나야 그래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아주 그냥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누구 방, 아내 방, 여기 누구 방, 내 방. 나는 어때? 여기가 항상 편안하잖아.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글도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그런 공간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아주 이 말초를 자극하는 말에 그런 공간인 거야. 여기 이제 햇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골방이. 햇빛이라는 게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계몽. 결국은 어때? 결국은 배신 당하잖아. 결국 아내가 나에게 먹여요. 지금 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아이 그래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래. 아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날개 얘기한다고 날개 얘기. 이상하게 아내가 말이야. 누구 남자랑 오는 날은 어때? 아내가 나에게 뭐 약을 준단 말이야. 그것만 먹으면 나는 졸려. 나는 자요 이제 그래서. 그 어느 날이야 이제. 그 이제 돋보이 가지고 여기서 장난을 하다가 말이지. 그 약의 정체를 알죠. 약이 뭐야 그게? 수면제야. 그러니까 아내의 의도를 알았던 거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야? 그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 날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한 가지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말이야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예의 길.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말이지 인간은 이제 노예가 되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저께요 언제 났지? 저 학원에 저 애들 등교 못 가게 하는 거 그거 법원에서 중지시켜놨잖아. 여러분도 혹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말이죠 마스크 쓰지 않겠다라고 시위하는 거 맞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때요? 미친 짓 같잖아. 미친 짓 같잖아.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저렇게 시위를 하느냐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보면 말이죠.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쓰라면 딱 쓰고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쓰라면 써. 벗으라면 벗고. 그게 뭐야? 노예로 가는 이제 출발이야, 출발.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누가 지는가? 국가가 지는 거지. 지금 이제 의사들이 지고 있는 거지. 의사들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냐고. 그냥 말을 착착 들어, 지금. 원래도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은가 모르겠어. 아무튼 높은가 모르겠어. 지금은 의사의 말을 어떻든 간에 말이지. 뭐 복지부가 됐든지 의사들이 됐든지 간에 말이지. 지금 말이지. 의사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말이죠. 인간 거기에 길들여져 가는 거지. 우리는 더 심해요. 왜? 우리는 자유를 누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동안에. 서양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말 잘 듣고 말이야. 그래서 애들을 이 방역 패스 이거 하니까 학원 못 가게 해라 애들어서 안 맞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어때?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걸 법원에서 처음으로 어때? 안 된다고 한 거죠. 내비로 둬라. 그 관여하지 마라 국가가. 복지부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항고한다고 말이지. 왜 그거를 방역 패스를 안 하게 하느냐에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또 나중에 2심, 3심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노예를 거부하겠다는 말이지.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야. 이런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막으면 줄어들고 풀면 늘어나지. 언제까지 막을 거냐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이 사회, 이 현상의 이 판단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관리인 같은 사람들, 저기 음식점에 가도 말이지, 명령하잖아. 마스크 써라, 뭐 체크해라 말이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도 말이야,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마스크 안 쓰겠다고 저항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게 자유의 모습이야. 지금 맨날 낮은 뉴스에 몇십만 명씩 지금 감염된다고 말이지.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더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도 굉장히 이제 이게 뭐 관료화되고 있는 거고, 이제 가오 잡고 싶으니까 말이지. 이건 뭐 의학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제 일거수일투 이게 다 감상하고 있잖아. 이제 더 심하지, 더 심해졌잖아. 이제는 그래서. 그게 동물하고 똑같지. 개 뭐 사육하는 거나 서커스 뭐 호랑이 이런 거, 코끼리 이런 거 사육하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걸 거부하겠다는 외침이 마스크 쓰지 않겠다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미친 짓이 아니라 그게. 나는 어떻게 보면 참 슬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말이야. 순종하고 말이지, 이제. 이런 세상이 됐나 말이지.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압제받으면서. 참, 좀 슬픈 그런 생각들이 들어. 그래서 초분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쪼갠다가 분절이잖아, 쪼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음과 모음이 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 자음 각각, 모음 각각은 다 분절음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초라는 것은 분절을 벗어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주로 의존하느냐? 모음에 주로 의존해요. 모음에 의존해. 우리가 이 초분절음에는 소리의 길이, 장단이죠. 높이, 세기, 억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초분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음운이라고 할 때, 음운 이렇게 음운이라고 할 때, 그래 이걸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음운의 음은 음소야. 운이 쪽 운은 운소예요. 운소.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그래. 근데 워낙 위세가 약해 지금. 거의 지금 어때?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음운을 그냥 우리가 그 운소를 이렇게 묶어서 그냥 음소를 그냥 음운이라고도 말한다는 말이에요. 워낙 이 기운이 약해져 있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 초분절음을 이거를 운소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음운이라는 건 금방 다시 할게. 이 음운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의 차이. 어떤 의미? 단어의 형태서 아니야.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의미 차이를 일으키는 말소리잖아. 음성도 말소리고 음운도 말소리고.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음소도 자음과 모음이죠. 얘네들은 분절음이야. 얘네들도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운소도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운소 내지는 초분절음에는 길이, 높이, 세기, 억양이 있는데, 언어에 따라서 운소의 자격을 가지는 초분절음이 좀 달라요. 이건 뒤에서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지, 이렇게. 현재 한국어에서는 말이지. 국어에서는 초분절음으로서 운소의 자격이죠. 운소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요거밖에 없다. 길이. 지금도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국어 사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 장음 표시야, 장음 표시. 단어에 이 표시가 있는 단어가 있고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길이죠, 길이. 높이는 쉽게 말하면 성조 같은 거예요. 중국어는 성조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도 일종의 성조 언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있죠. 액센트가 이음절에 찍히느냐, 이음절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죠. 품사가 다르다라는 것은 별개 단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주로, 이건 주로 이제 문장의 뜻을 평서문이냐, 올리느냐, 평조냐, 내리느냐. 사실 이건 그래서 단어의 뜻을 변별시키지는 못해요. 어디 하면 초분절음이기는 하지만 이게. 초분절음이기는 하지만 거의 운소로서의 기능은 못해요. 어떤 언어에서도 말이지. 그래서 문장의 뜻을 구별하기도 하고 억양 같은 것들은 말이지. 이렇게 이제 단순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건 장음의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말이죠. 단어의 뜻을 변별시키지 않고 이런 거 멀다 이렇게 멀다를 멀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운소로서의 기능은 못하는 거지 장음이 그래서 길이가. 그래서 어떤 초분절음이라는 것은 이 분절을 벗어난다, 분절을 부정한다를 초분절음이라고 한다. 이 초분절음이 운소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말이죠. 운소로서의 초분절음은 뭐만 있다? 요 길이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부 함경도 방언이라든가 경상도 방언에는 일부 있어요. 어디에는 없어. 표준어에는 없다. 그러니까 표준어에서는 이것만 존재해요. 지금도 이것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소리들을 초분절음이라고 한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